투자활동 현금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투자활동 현금 유입액 그 계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장단기 금융자산이 감소하거나 대여금이 감소, 그리고 유무형자산이 감소하면 투자활동의 현금 유입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 상품을 판다고 하면 금융자산이 감소를 하는 것이죠. 팔므로써 인해서 현금이 유입이 되는 것이고요. 대여금 감소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는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그 대여금이 감소를 하는 것이죠. 그 회수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무형 자산의 감소라는 것은 제가 자산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자산을 팔게 되면 당연히 현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와 반대로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은 이거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볼 게 유형 무형 자산의 증가고요. 이거를 회계적 용어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고 캐펙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흔히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그것을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산출할 때 유무형 자산의 증가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이상 투자활동 현금 유입액에서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을 제하고 나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투자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현금이 유출되고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에는 장단기에 사채를 발행해서 사채가 증가한다거나 차입금이 증가한다거나 미지급금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풀면은 그 회사채를 사는 사람을 통해서 현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JSK 빵집 사례처럼 차입을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하면 제가 빚은 생기지만 그 빚이 생긴 만큼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재무활동 현금 유출액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들고 있는 그 빚을 탕감해 나가면, 즉 사채가 감소되거나 차입금이 감소되면 현금을 준다는 의미니까요. 빚을 갚는다는 의미니까 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상 재무활동 현금 유입액에서 재무활동 현금 유출액을 제하고 나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게 되고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빚을 늘리고 빚을 갚는 행위를 통해서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앞에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최종적으로 해당 기간에 순수한 현금 유출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초현금에서 해당 기간의 현금 유출입을 더하고 빼주면 최종적으로 기말 현금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현금 흐름으로 기업을 판단할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 되는 게 좋겠죠.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투자활동은 되도록 마이너스면 좋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재무활동은 빚을 갚아 나가는 게 좋겠죠. 우리는 영업활동이 플러스 되고 투자 재무가 마이너스 되면 좋은 시그널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 마이너스 되면 안 좋겠죠.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영업활동 외에 투자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다는 것은 본업에 소홀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그냥 빚을 낸다는 의미니까 이것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영업, 투자, 재무 그 각각의 계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게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현금이 유출되고 유입되는지 그 성격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업에 대한 현금 흐름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 학술적으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JSK 빵집을 사례로 들어서 현금 흐름표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째까지를 기록을 하고요. 첫 번째로 단기순이익이 11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우측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단기순이익 1100만원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팟빵덱은 1000만원 현금, 1000만원으로 외상 매출을 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채권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채권 증가로 인해서 1000만원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기록해줍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처음에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원자재 300만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기중에 추가적으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 소진분만큼은 실질적으로 현금이 지출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감소로 인해서 현금흐름 300만원은 플러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아니라고 했죠. 건물 및 제빵기계의 감가상각비 30만원을 플러스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430만원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활동을 보면 저희가 제빵기계 추가 구입을 위해 신한은행에 1000만원을 추가 대출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신한은행 대출로 해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1000만원이 플러스가 되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통해서 제빵기기를 기존에 처음 1200만원 구입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1200만원을 주면서 추가 구입을 합니다. 그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 1200만원이 찍히고요.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1200만원이 기록하게 됩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모두 현금 흐름을 합하면 플러스 230만원의 해당 기간에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하고요. 기초 현금이 200만원이라고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기중에 현금 유출입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기말 현금 흐름은 4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말 재무상태표에 찍히는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단기순이익은 11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이 유입이 되는 것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모두 총썸해서 230만원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1100만원이라고 해서 현금이 1100만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보실 때는 그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표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